778번. 뭐야 이거? 유리함수야? 아니네, 무리함수네. 778번. 루트 5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4 플러스 A1 분의 1 그리고 4 플러스 A2 분의 1. 이거 뭐랑 느낌 비슷하니? 우리 유리함수에서 비슷한 문제 했었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7분의 52를 뭐 1 더하기 아니 A 더하기 뭐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지? 걔랑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을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4 플러스 A3분의 1분의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갑시다.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A7 더하기 A8을 구해주세요. 뭐야 이게? 자, 가봅시다. 일단 규칙성 찾아가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조금 눈썰미가 좋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 분의 1로 만들래. 뭐 해야 돼? 유리화 하듯이 진행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는 그냥 이 상태에서 A1을 찾아가 봐. A1을 찾아가 봐. 뭐 나올까? 양변을 그냥 4 플러스 A1을 곱해보세요. 또는 양변을 루트래. 그 뭐야? 역수로 만들어 보세요.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서 얘는 4 플러스 A1분의 1 나올 뭐래? 4 플러스 A1 나올 겁니다. 맞죠? 그때 너희들 좌변.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합가요? 분모 문제에 루트 5 플러스 1을 곱해보자. 그럼 분모는 5 마이너스 4. 1이네. 생략. 분자는 뭐 나와? 루트 5 플러스 2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A1이 뭐가 나오네요? 4 넘어가주면 루트 5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뭐야? 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돼. 그 다음 한 번 더. 또 두 번째 형태도 잘 봐. 이 앞에 4 플러스 그리고 분의 1은 그대로 있잖아. 그럼 결국 루트 5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결국 A2도 또 루트 5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방금 여기 흰색 부분 요거 두 개 같다는 거랑 사실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오네. 이 A2 루트 5 마이너스 2 부분이 또 이걸로 또 바뀌네. 그럼 A3도 마찬가지로 루트 5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아닐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결국 루트 7이래. A7도 루트 5 마이너스 2고 A8도 루트 5 마이너스 2 아니야? 둘이 더해달라고 하니까 2 루트 5 마이너스 4네요. 자, 이거는 노가다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나서 바로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된 애를 캐치해 줄래요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결국은 유리화죠. 분모 유리화. 알았죠? 다음 782번. 이게 왜 상인지 나는 모르겠다. 778. 아야. 그 다음에 782번 가보자.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갑니다. 루트 x 플러스 2가 2래요. 근데 이 루트 x 플러스 2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루트 안에는 이제 x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도 루트 안에는 x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x 아니냐? x. 루트 x. 그러면 이걸 뭐 해주세요? 일단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x 플러스 2가 뭐 나와? 4가 나오고 x는 뭐 나오네? 2 나오네. 그럼 이거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전체 분의 1.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먼저 해보자.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의 역수. 뭐예요? 루트 2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 조심하고 1 루트 2. 그럼 뭐야? 또 사라지네. 근데 그 녀석에 대해서 뭐 하래? 역수를 만들라 그랬었잖아.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이네요. 끝. 3번. 783번도요. 자, 이거는 우리 그 어디서 했냐? 바로 앞 단원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유리식 부분. 뭐랑 비슷한 이거 783이지.
뭐랑 비슷한 문제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분수로의 변형 문제 기억나? 그 녀석이랑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뭐야? 그러니까 바꾸는 공식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 무수히 많은 덧셈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소거가 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소거형으로 풀리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783번도 있습니다. fn이라는 놈이 뭐라고 나와 있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 n 마이너스네. 어쨌든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것 자체가 거슬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좀 이따가 내가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써줄 텐데 너희들이 소거형 문제란 걸 본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뭐 합니다. F1, F2 이런 식으로 막 더하라고 하잖아. 그럼 열심히 뭐야? 루트 플러스 루트 분의 1 분수꼴을 덧셈을 하래. 맞죠? 근데 그 분수 자체가 일단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뭐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유리화를 진행합니다. 왜?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유리화를 진행해주면 분모는 n-에 n-1 나오니까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자는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나와. 한 번 더 정리. 분모 1이니까 그냥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이 나와요. 1 넣어봐. 뭐 나와? 1부터 넣니? 오케이.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0. 2 넣어봐. 뭐 나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1이라고 쓸 걸 그랬나? 그럼 얘도 다 똑같이 쓰자.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자, 보여? 계속해서 덧셈 할 건데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잖아. 그러면 똑같은 규칙으로 중간 것도 계속 사라지겠지. 그럼 남는 것만 써볼까? 마지막에 누구까지 더하래? fn까지 더해보래. 그럼 뭐 나와요?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이 나오면서 어떻게 소거됐어? 앞에 거 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 다음에 뒤에 거. 그럼 결국 남는 것만 써보면은 그냥 루트 n이잖아. 근데 그 녀석이 9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n은 100 아니지 81이 들어가면 딱 9니까 그 다음 누구? 82가 되겠죠. 됐나요? 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내가 이제 한 문제 더 보여준다 그랬지. 그 문제는 보면은 너희들이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을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일단 fn이라는 녀석이 그냥 루트 n 플러스 루트 n-1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f의 역수로 더하세요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안 써도 돼. 결국 써보면 얘랑 사실은 똑같은데 너희들이 이 루트 플러스 루트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다? 소거형이라고 좀 봐주세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쭉 더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알았지? 그 다음에 791번으로 가볼까요? 뭔데 이건 또 상이야? 아, 이거 너네 나의 조건 해석하겠냐? 나에 있는 조건? 수현씨, 나에 있는 조건이 뭐야? 나? 그, 대응? 무슨 대응? 1대1 대응. 자, 근데 대응 아니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불러줄래요? 뭐예요? 아이씨. 1대1 대응이 아닐 텐데. 여보세요? 1대1 함수죠. 자, fx1과 fx2가 같다. 그러면 x1과 x2도 같다. 이거 대우명제로 만들어봐. 대우명제가 뭐야? 결론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서 부정하세요. 다르다. 그러면 가정을 결론으로 가지고 가면서 부정을 해주세요. 다르다. 서로 다른 정의역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y값들이 다 달라요. 이건 뭐예요?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1대1 대응은 이걸 만족하면서 그리고 모든 공역이 다 대응에 참여해서 치역으로 바뀌어주세요. 이게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고. 맞니? 그 다음에 가자. 뭐 하라냐? F 마이너스 F K 곱하면 마이너스 7. 가볼까?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너네 위의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죠. 유리함수죠.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야 돼, 창환아? 그렇지, 점근선부터 찾아줍니다. 맞죠? 지우자. 점근선부터 찾고 시작할게요. x 뭐야? x 얼마예요? 그렇지. y는 얼마예요? 2라고 하지 마세요. 맞죠? 이거 꼭 이렇게 해서 2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x의 개수의 b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려보자. 필요한 부분만 그리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전체 다 그려 놓을게요. x가 4, 그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그게 점근선. 자, 이 상태에서 x에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뭐 넣어요? 0 넣어볼까요? 0.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니까 대충 한 요쯤. 그치?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그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연하게 할 걸.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만 볼 거야? x가 3보다 작은 부분만 볼 거야. 3 어디 있어요? 얘가 4니까 이거보단 조금 왼쪽에 있겠다. 그치? 맞죠? 그럼 3 넣어주면 뭐 나와? 야, 씨. 3 넣어주면 뭐 나오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는 또 뭐야? 4 아니냐? 까비. 3,4 지난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점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만? 왼쪽 부분만 보면 됩니다. 요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 오른쪽 얘가 지금 3, 얼마였지? 4. 자꾸 오래. 요렇게 생겨 있는 상태에서 그치? 오른쪽 부분을 그릴 건데 자, 저 가에 있는 녀석 봐봐. 뭐야? 치역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들.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들은 전부 다 지역 대응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그치? 맞죠?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무리함수를 그릴 겁니다. 3,a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x 앞의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그릴 거고 루트 앞의 개수 양수니까 위로 그려주면 돼. 그러면 지금 가의 조건만 보면 사실 만족하는 게 어떻게만 되면 돼? 여기에서 출발해도 되지. 맞죠? 왜? 마이너스 2보다 큰 녀석들 다 대응에 참여하고 있잖아. 가의 조건만 보면 또 여기에서 출발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도 되고요. 다 돼요. 여기에서 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만큼 비어버리니까 치역이 가의 조건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위로 가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이제 나의 조건을 보니까 1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 돼, 안 돼? 안 되죠. 맞죠? 얘네들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조건 때문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위로 안 되는 이유는 가의 조건들 때문에. 그럼 결국 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 가운데. 딱 몇 콤마 몇을 기준으로 3,4를 기준으로 요렇게 만들어주는 얘 하나밖에 없겠네. 끝났네요. 얘가 시작점이 되면 됩니다. A는 얼마? 4. 끝났죠? 그 다음 796번 가보자. 옆에 좀 옮기자 이거 다. 796. 이걸 왜 넘겨? 796. 이것도 그래프 문제인데. 이거 지워도 돼? 796 가보자. 자, 갑니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두 함수가 있어요. 또 유리함수, 또 무리함수. 둘이 비교하는 거다. 그치? 둘 다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이제 너희들이 대답해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뭐부터 찾아야 돼, 얘들아? 점근선. 점근선 찾아보세요. x는 얼마예요?
아, 그렇지. x는 1. 두 번째 y는 그렇지.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려볼까?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만 딱 그릴게. 나머지는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일단 점근선 x는 1, y는 마이너스 2. 뭐 한 이쯤? 그리고 원래 함수 x에 0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여기겠다. 그치? 이렇게 생긴 함수였어요. 유리함수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부분만 보고 싶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3 넣어보자. 미리. 얼마 나오는지. 3 넣어보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냐? 마이너스 1 나오네. 3, 마이너스 1. 요쯤 있다. 그 다음에 5 넣어보자. 뭐 나와? 뭐야? 뭐? 아, 진짜 쟤 왜 저래? 마이너스 2분의 3. 맞지? 요즘 나오겠지 뭐. 뭐? 맞잖아요. 뭐 세 번째 맞으면 뭐해? 아, 예, 축하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3,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얼마? 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긴 함수야. 유리함수 이거 조그만 거. 근데 이 범위 말고 이거 함수 말고 또 뭐 하래? y는 자 루트 3x 플러스 k. 얘들아, 너네 이렇게 생겼으면 뭐하니? 직선이잖아. 뭐가 유지되어 있는? 기울기가 3으로 유지되어 있는 함수를 k, 뭐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 그치? 그러면서 만나는 범위를 너희들이 찾아가잖아. 그럼 이번에 무리함수도 똑같지 않을까?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찾아? 시작점부터 찾잖아. 시작하는 점 몇 콤마 몇이에요? 0, k예요. 그리고 x 앞에 계수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루트 앞에 계수 양수니까 위로, 오른쪽 위로 0, k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0, k가 어디 있어? 어딘지 모르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k가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고 k가 작아지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내가 그린 거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그러면 계속 움직여 주다가 만나는 곳을 찾아봐. 언제겠어?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때 그 순간 부터 언제까지? 5,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그때 그 순간까지. 그 사이가 되지 않겠냐? 맞죠? 그럼 너희들은 뭐 해주면 되겠네? 두 녀석의 사이 범위라고 찾아주면 되고, 위에 거 찾아주려면 뭐 해주면 돼?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점. 그럼 뭐 하면 되겠네요?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1은 3 넣어주면은 3 플러스 k. 됐지? k는 얼마?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점 뭐야? 요 순간 뭐야? 5,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순간. 그래서 이 점을 이번에도 역시 뭐 하자?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는 루트 뭐야? 15는 또 뭔데? 그러면 k는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는 뭐야? 요 녀석들과 만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보다 크거나 같고, 이 점을 지난 것도 만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마이너스 4가 돼서 이 점을 지난 순간도 만나는 거니까요. 그 사이면 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뭐 찾기냐? 범위 찾기냐? 에이씨, 뭐야? 최대값 답 뭐야? 마이너스 4 하면 끝난다. 그죠? 799 가보자. 이거 뭐 상 다 질문이네. 안 할래 이거는. 너희들 해봐. 알았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 뭐만 그리면 돼? 1, 4분면서 만난다니까 1, 4분면 쪽만 좀 정확하게 그려줘. 직무유기. 어이가 없네. 뭐? 맞잖아요. 야, 내 직업이 뭐냐?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문제 풀어주는 사람이냐? 내가 답 지어? 내 직무는 가르쳐줬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지 않아? 직무역이라니 이 사람이 그럼 그래 풀자 그래. 자, y는 x-1분의 2x-3 그래프 그려보자. 뭐부터 찾자? 점근선 x는 1, y는 2. 됐냐? 그래프 그려.
x는 1, y는 2. x에 뭐 넣어보자? 0 넣어보자. 0,3. 요거 지나네. 그럼 유리함수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맞죠? 자, 1사분면만 잘 봐. 그리고 누구? y는 뭐야? 루트 a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아니라 얘를 뭐 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함수. 뭐야? y는 루트 a의 x-1 플러스 1이겠네. 물론 이 식은 안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a랑 루트 앞에 개수만 필요했거든. a가 뭐래? 음수라잖아. x의 개수 음수입니다. 뭐예요?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수네요. 위로. 왼쪽 위로 가주시면 돼. 몇 콤마 몇을 기준으로? 1,1 얘를 기준으로. 그럼 이제 a에 의해서 바뀌는 건 뭐야? 이게 바뀌겠지. 맞죠? 그때 1사분면에서 만나봐. 뭐 하면 돼? 요점 y 절편을 지나는 그 순간보다 좀 더 커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니? 창환아. 뭘 너한테 그러세요? 그럼 너한테 그러지 뭐 어떻게 할까요? 커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니? 커져야 되죠. 작아져야 되죠. 크기가 커져야 되죠. 음수니까 작아져야 되는 게 맞죠? 올탱이가 없다니 이 새끼가. 자, A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잖아. 그러면서 뭐 했었어? A가 마이너스 1인 거, A가 마이너스 2인 거, A가 마이너스 3인 거. 크기는 커져가지, 위로 갈수록. 근데 음수다 보니까 그 수는 작아지는 거죠. 크기는 커져가지만. 맞죠? 그래서 작아지는 걸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아까 y절편 얼마였니? 0,3이었지. 0,3을 지나는 순간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3은 0 넣어주면 루트 마이너스 a.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면 된다? 2가 나오면 된다. 루트 속에 있는 마이너스 a가 뭐가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4, 아니 4가 나오면 된다.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4다. 그거보다 뭐 해야 된다? 더 작아야만 1사분면에서 만납니다. 답은?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뭐하래 그래서? 범위 찾기 1번이네. 다음 819번. 아야. 어? 너네 유형 11번 질문 없어? 아, 이게 이거라서 질문이 없구나. 자, 유형 11번 우리 뭐예요? 무리함수와 뭐예요? 직선의 위치 관계다, 그치? 자, 이거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지금 위치 관계니까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니까 연립.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한데 그 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 가연아? 그래프부터 그리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접하는 상황을 찾아야 된다. 그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찾고 크냐 작냐는 그래프 안에서 이제 발견을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뭐야? 선분도 직선의 일부분이잖아. 맞죠? 그럼 직선 AB와 만나는 것 중에서 선분으로 좁혀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먼저 너희들이 뭐 해주세요? y는 a의 루트 x-k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AB와 만나는 걸 먼저 찾아줘봐. 직선 AB 뭔데요? x가 뭐야 이게? x가 안 바뀌었네? x는 3 아니냐? 그지? 그지? 아이씨 이러면 너무 쉽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x 1만큼 증가할 때 y 3만큼 증가했지. 일단 문제지 살짝 바꾸고 갈게. 다시 원래 거로 돌아올게. 그래서 기울기 얼마예요? 뭐야? 3. 그리고 3,4를 지나니까 뭐 마이너스 5 하면 되겠지. 됐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줘? 직선 그려보세요. 너무 막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0, 마이너스 기울기는 3 요렇게럼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무리함수를 뭐 시작점 k, 0 그리고 a는 양수니까 k, 0이 어디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다양합니다. 근데 x의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루트의 개수 a 양수니까 위쪽으로 그려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맞죠? 맞죠? 그때 뭐 하세요? 직선과 만나는 거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 만나니 요거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 더 진행하면 안 만나지. 그럼 여기 전까지로 가주시면 돼. 그럼 K는 딱 접하는 순간에 K보다 더 작은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끝나. 작거나 같다로. 그럼 만나는 거잖아. 그쵸? 그거는 직선 AB와 만날 때. 근데 뭐 해달라 그랬어? 선분 AB랑 만나라 그랬거든. 그럼 선분 AB는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예요. 라고만 가주시면 돼요. 그럼 직선도 어디를 봐야 돼? 2 넣었을 때 1 나오고 3 넣었을 때 4 나오는 요 부분과 만나라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줘? 접하는 순간에 접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넘어간다 치자. 그럼 너희들의 답은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예요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그 사이 범위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돼. 이해됐음? 오케이? 그럼 지금 문제로 가보자. 그럼 더 쉬워. 왜? x의 좌표가 그냥 3으로 고정이잖아. 그럼 뭐야? 직선 AB는? 그냥 x는 3이란 얘기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그래프 그려봐. x는 3 뭔데요? 뭐로 그릴까? 빨간 거로 그릴까? 직선 AB 노란 거로 그릴게. x는 3 뭐야? 얘잖아. 3. 맞죠? 요 녀석과 만나보세요. 그럼 뭐 하면 돼? 아까처럼 k, 0을 시작점으로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근데 이 순간 3, 0이 되는 순간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작아지면 만나요. 즉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일 거야. 직선 AB였다면. 근데 선분 AB다. 그 말은 뭐야? 노란색 함수를 3,1에서부터 3,4로 고정시켜 놓고 그 사이에서만 만나세요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왜?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 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됐지? 여기가 시작점이 k, 0이라서 이렇게 표현했어. 여기 3 찾아봐. 이거 어떻게 찾는데? 요거 뭔데요? 3,1 지날 때. 맞죠? 3,1 지나가 봐. 그럼 뭐야? 1은 a 루트 3-k. 됐지요? 두 번째. 얘는 뭐야? 3,4냐? 아이씨. 4는 a 루트 3-k. 됐지요? 그때의 k와 그때의 k에 대한 내용이야. 그때의 k의 최대값. 얘가 최대값이지. m이라고 해볼까? 이때의 k값. 얘가 최소값. 그게 뭐야? n이라고 해볼까? 됐지요? 오른쪽에 있는 k가 제일 큰 k잖아. 왼쪽에 있는 k가 제일 작은 k고. 맞지? 그때 m과 n의 합이 주어졌다. 아,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m만 남기도록 양면을 뭐 해봐? 나눠봐. 제곱해봐. n만 남겨봐. 자리 바꿔. n이 뭐예요? 3-a제곱분의 4. m도 똑같이 생긴 식 아니네. a분의 1, a제곱분의 1, m은 3-a제곱분의 1. 그 두 개의 합이 뭐다? 마이너스 11이다. 끝났죠? 끝. 마무리할 수 있겠음? 뭐 근데 계산이 잘못됐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답 나오냐? 마이너스 11 맞아? 맞는데? 나 뭐 계산 잘못했니? 내가 계산이 안 되나 지금? 뭐 나와야 돼?
17 아니야 지금 이게?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 16. A제곱분의 16. 아, 제곱을 안 했구나. 아, 깜짝이야. 그래요, 땡큐. 뭐래? 여기서부터 16. 됐죠? 어이, 다행이다. 그럼 뭐예요? 7이야? 아, 그러면 이게 1이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A는 1. 어때요? 정말 쉽죠? 끝. 그래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라서 결국 그림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은 너무 그냥 x는 3 너무 쉽잖아. 이게 좀 기울어지거나 해도 마찬가지로 푸셔야 돼요. 알았어요? 가자. 선분 AB는 직선 AB의 일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 824번 가자. 자, 오늘부터는 경우의 수라서 정석도 센도 안 봅니다. 수업 중에. 알았죠? 정석도 센도 없이 그냥 갈 거예요. 오케이? 숙제로만 나갑니다. 교재는. 그냥 칠판만 보면 된다고. 숙제 풀이 말고 그 개념 설명할 때. 일단 824 마무리 짓고. 자, 824. 경우의 수 파트는 책 안 봐요, 원래. 책 마음에 안 들어서. 824.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그럼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첫 번째 fx가 뭐예요?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 3x 플러스 5 유리함수다, 그치? 그리고 x 플러스 2가 분모 있는 거 보니까 쟤는 뭐다? 아,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세요 라는 얘기네. 됐지? 어쨌든 두 함수에 대해서 뭐 해주셈? g합성 f의 x의 치역을 찾아보셈. 자, 얘들아, 치역 찾기야. 어떻게 해줘야 돼? gx라는 함수의 결국 치역 찾기 아니냐? 의 치역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연산 후에 나오는 y들의 범위잖아. 마지막 연산하는 함수가 뭐예요? g잖아. g의 치역을 찾아주면 돼. 근데 g의 정의역이 쟤냐? 아니잖아. g의 정의역은 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 x의 범위가 이러할 때 f의 범위가 어떤지를 찾아봐. f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는 f의 치역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 f의 치역이 뭐가 돼? gx 안에 들어갈 거야. 뭐? g의 정의역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g의 치역을 찾아볼래요? 이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럼 정의역 치역 찾기 2번 하면 돼. 근데 정의역 치역 찾기 한정적인 범위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맞죠? 정의역 찾기, 치역 찾기, 그래프 문제. 지나는 사보면 찾기, 그래프 문제. 최대치수 찾기, 그래프 문제라고 했잖아. 그럼 f라는 함수를 그려봐. 시작점이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러면 어때? 오른쪽 위로 갑니다.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인데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요. 그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 녀석의 치역을 찾아보세요. 뭐예요? f는 마이너스 1보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마이너스는 비워야 돼, 채워야 돼? 비워야 되죠. 왜?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치역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g를 그리러 가야지.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보자. 점근선이 어디에요? x는 마이너스 2. y는 뭐예요?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여기. y는 3, 여기.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x에 아무거나 0 넣어봐. 2분의 5. 0,2분의 5니까 3보다 조금 아래. 여기 지난다, 그치?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정의역은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이 어디야? 뭐 여기 있겠지 뭐. 맞죠? 마이너스 1 넣어봐. 뭐 나와? 2? 2 나온다, 그치?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크다. 오른쪽을 보세요. 맞니? 그럼 치역은 2보다 위쪽으로 열심히 그려집니다. 근데 더 이상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어디를 안 넘어가? 3 안 넘어가잖아. 그럼 치역은 딱 뭐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끝. 그래서 치역 찾기니까 y 바 집합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되고 범위로만 쓴 사람 분명히 있지. 다 틀렸어요. 집합으로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알았음?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됐냐? 자, 경우의 수 가자. 드디어 경우의 수입니다.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한번 봐봐. 유리함수, 무리함수 쉽냐, 어렵냐? 겁나 쉽죠? 맞죠? 겁나 쉽죠? 아니야? 몇 가지 조심할 녀석 빼고는 솔직히 쉽잖아. 아, 인정을 안 하네, 이 사람들이. 뭐? BT? 뭔 소리야? BT? 비팅? 그게 뭔데? 뭔데 그게? 아, 뭔지는 알려주고 옛날 사람이라 해, 이 새끼야! 뭔데 그게? 너 알아? 모르잖아! 얘도 옛날 사람이네? 너 알아, 몰라? 어? 비틱? 그게 뭔데? 알아? 너 뭐 알아, 몰라? 너 알아, 몰라? 지훈아. 다 모르잖아. 너만 옛날 사람이네, 그럼. 아, 이 늙은 놈. 너의 학교에서만 쓰겠지. 내가 나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알아, 몰라? 이 얘기랑 뭐가 달라? 너 되게 우리 아빠 닮았다 하면은 알아, 몰라? 아니, 칭찬이겠지, 그래. 내가 욕을 하진 않잖아, 우리 아빠로. 그거랑 뭐가 달라? 니네 학교에서 쓰는 말을 여기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 뭐 하다 말았지? 아, 쉽잖아. 그렇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쉽잖아. 솔직히. 아니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쉽잖아. 우리가 어려웠던 거는 사실 산술기하고 어려웠던 거는 명제 쪽이야. 부등식의 증명이고. 맞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무시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유리무리함수는 조심할 녀석 있어. 그게 말 그대로 조심해야지. 근데 내용 자체는 뻔하거든.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아직 안 익숙하잖아.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 좀 그려봐. 그치?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하면 유리무리함수가 얼마나 쉬운지를 다 알아요. 외우기만 하면 끝나거든. 몇 가지. 성질 정도만. 그리고 그래프만 그리면 자동으로 눈으로 보고 있거든. 그 답을. 뭐 안 와? 자, 어쨌든 가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로 가볼 겁니다. 수학하의 마지막인데요. 여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2학기에 배우는 게 수학하다, 그치? 원래 순서라면. 그래서 원래는 2학기에 그 집합부터 해야 되는데 수학 상위 양이 너무 많아서 보통 도형의 방정식이 일부 조금 2학기로 넘길 겁니다. 보통 1학기 기말고사가 그래서 직선까지 끊어지면 좀 시험 너무 느린 학교 진도. 보통 1에서 끊고 2동까지 끊으면 좀 중간고사를 거의 1학기를 달려간 학교. 그렇게 이제 보통 도형을 살짝 끊어. 그래서 2학기 시작하면은 남아있는 1이나 2동 쪽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바로 수학하가 시작되는데 그럼 기말고사 범위가 보통 어디서부터냐면 좀 빠르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유리함수부터 진도가 좀 느리다 하는 학교들은 합성함수나 역함수부터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될 거예요. 함수 후반부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무조건 들어갈 거야. 거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애매하게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끊어놓은 학교들은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나왔었어. 거기가 메인이거든. 그러다 보니 기말고사는 시험이 유리무리가 메인이 되면은 너무 쉽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경우의 수를 내려고 하고요.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우르륵 등장합니다. 물론 시험 범위가 함수 쪽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다. 함수부터 바로 시작을 했다. 좀 진도가 많이 느려서. 그런 학교들은 함수가 메인이고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만 하고 끝나기도 해요.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경우의 수는 어렵게 낼 수 있어. 지금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한 3학년 되면은 나오는 확통은 그래도 머리가 꽤 굵어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단원들에서 경우의 수를 맛을 봤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쨌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확통은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3학년이니까. 근데 1학년이 갓 1학년이 되는 사람들한테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어렵지. 자, 어쨌든 가자. 경우의 수는 그래서 잘 좀 들어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일부러 용어들을 좀 다르게 설명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들으세요. 자, 그리고 너네 지금 두 사람 빼고는 사실 경우의 수를 다 했잖아. 너네들이 일단 크게 보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를 중딩 때부터 배워와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쬐끔,
고1 때 배우는 쬐끔, 그 다음에 고1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에서 또 조금 더 배우고,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감 경우의 수가 마저 채워지는데, 결국 하나의 경우의 수입니다. 뭐 순열, 조합, 이것도 다 경우의 수야. 알았죠? 큰 범위의 경우의 수다라고만 생각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단원에서 하게 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 개념들을 좀 더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심화 내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다음 단원인 순열에서도 얘는 필요하다. 그 다음 단원인 조합에서도 얘는 필요하고,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면 중복조합, 중복순열을 배워요. 문과 가는 사람들 또는 이과 뭐 아름고 같은 학교들은 필수로 확동하니까. 거기에 처음에 나온 것도 결국 대단원의 이름은 경우의 수야.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순열조합, 아니 순열조합 뭐야?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인데 걔네들도 결국 경우의 수의 한 종류라서 지금 배우는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 어쨌든 가자. 경우의 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원래 뭐 다양한 내용을 얘기하고 시작하는데 일단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구별되는 가지수라고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원아, 네가 지금 네 손에 동전이 2개가 있어. 던졌어. 그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확실해? 4가지 말고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수현이, 너도 4가지니? 3가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먼저 질문을 했어야 돼. 뭐요? 서로 다른 동전이니? 서로 같은 동전이니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져.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동전 2개를 던진다. 그때 서로 같은 동전 2개를 던질 때,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질 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미꽃 뭐 몇 송이, 튤립 몇 송이가 있는데 서로 다른 모든 장미꽃은 전부 같은 것 취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지, 서로 다른 장미꽃 9송이 중에서 라고 하는지, 그것에 따라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져요. 자, 가자. 같은 동전을 던졌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3가지가 맞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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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라고만 생각해서 4가지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서로 똑같은 동전. 그러면은 뭐야? 앞면이 2개, 앞면이 하나, 뒷면이 2개라고 해서 3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 2가지는 왜 다른 거 취급해요? 경우의 수는 결국 구별되는 가지수라고 해서 얘랑 얘 구분하니? 똑같이 하나는 할배가 나와 있고 하나는 백이야. 하나는 100이 나와 있고 하나는 할배야. 할배백 알지? 할배백. 이순신 할아버지 할배. 숫자 100, 100. 할배백이라고 안 하나? 미안. 어쨌든 뭐? 왜? 아, 그래? 할배백이라고 해요. 할배백. 모르니? 에? 그렇지. 그럼 그림이 할배. 100 숫자. 앞면 뒷면. 미안해. 뭐요? 패드립 아닙니다. 할아버지 맞잖아. 할매는 아니잖아. 자, 어쨌든 하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서로 다른 동전이야. 하나는 500원짜리고 하나는 100원짜리야. 그러면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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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어때? 4가지가 서로 다 다르죠. 앞면이 할배가 나와 있는지 학이 나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맞죠? 그래서 4가지라고 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은 공이 있다. 근데 그 공이 숫자 1이 적혀있는 공이 3개, 2가 적혀있는 공이 2개, 3이 적혀있는 공이 하나, 4가 적혀있는 공이 하나야. 여기서 임의로 공을 하나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서준아?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네. 몇 가지야? 잡았는데 지 머리 맞았어. 튕겨가지고. 몇 가지야? 몰라요. 4가지가 답이죠. 왜요?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거든. 같은 모양, 같은 크기. 숫자로만 구분을 하니까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올 수 있죠. 그렇게 4가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물론 확률까지 넘어가면 그 확률은 달라지겠죠. 1이 나오는 게 당연히 더 많겠지. 확률은 달라지지만 경우의 수로 가면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맞죠. 그걸로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돼. 이거 가지고 함정 많이 만든다. 구분하지, 알았지? 중학교 때처럼 만만한 문제만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냥 경우의 수를 단순하게 구할 줄 아는 거는 지금 너희들의 수준. 근데 거기서 이미 할 줄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먼저 배워요. 책에도 똑같이 나온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한 가지만 설명하자. 자, 수학하에서는 사실은 몰라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좀 도움되는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시행, 하나는 사건. 시행이 뭐냐면 방금 이제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진다. 동전을 2개 던진다라고 할 때 그 던지는 거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대표 한 명을 뽑을 때. 그럼 너네 학교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때. 요새는 회장, 부회장이 아니야? 어쨌든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때. 그 뽑는 시행 하나하나를 다 시행이라고 해요. 그때 반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를 한 방에 그냥 시행이라고도 하지만 반장을 먼저 뽑는 시행과 부반장을 뽑는 시행이라고 해서 두 가지 시행을 하나의 시행이라고 보기도 해요. 뭐 어쨌든 행위 하나들을 다 시행이라고 부르고 그때 사건이 있는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시행의 결과야. 그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합이랑 용어가 똑같아. 같이 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집합에 합집합이 있으면 사건에는 합사건이 있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면 집합에 여사건이라는 명칭이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사건이 뭐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볼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1이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맞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기도 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저기서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합의 법칙은 결국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사건들을 다루게 될 때 그때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될 거야. 그때 더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발생하는 뭐라고 해야 돼? 경우의 수? 그냥 경우의 수로 하자. 두 번째 곱의 법칙은요. 역시 사건 A와 사건 B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등장할 거야. B가 이 뭐야 이거? 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더하는 경우가 뭐고 곱하는 경우가 뭔지 너네 이미 안다 그랬지. 자, 또 중학교 때 배웠던 예시로 가볼까?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어요. 숫자 카드 1, 2, 3, 4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자, 한 번에 한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1의 자리는 자, 여기서 곱하니 더하니. 왜요? 왜요?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동시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곱의 법칙, 곱하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한다거나 연이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하나의 시행에는 100의 자리를 고르는 시행과 10의 자리를 고르는 시행과 1의 자리를 고르는 시행의 경우의 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들이 연이어서 또는 동시에 다 뽑아야 하나의 세 자리 정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곱하기지. 맞죠? 그러면 더하는 경우는 뭐겠어? 바로 또는입니다. 자, 또는 굳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너희들이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걸 가지고 만들 때 짝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풀면 돼? 1의 자리 2가지, 10의 자리 3가지, 100의 자리 2가지. 2, 3, 2 해서 12가지 하면 되지.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1의 자리가 뭐인 거? 2인 거. 1의 자리가 뭐인 거? 4인 거. 자, 경우의 수를 찾아가 보자. 2 썼으니까 남은 숫자 3개.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2가지. 얘도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2가지. 그 두 녀석들은 곱해줄 거고요. 나오는 6과 6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됩니다. 왜요? 1의 자리가 4인 것과 1의 자리가 2인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없죠. 1의 자리가 4이다. 또는 1의 자리가 2이다. 그래서 또는일 때는 더해주세요. 요거 두 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있어. 세 번째 녀석이 뭐냐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사건이 뭐야? 여집합이다, 그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니?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그거랑 똑같아.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좀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듯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이 아니라 그 반대, A 여집합이 아니라 그 반대는 A죠. 반대되는 경우의 수,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주세요라고 계산한 게 이게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배운 사람들은 알죠? 뭐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통 배웁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순열에서도 나오는 기본적인 세 가지, 조합에서도 나오는 기본적인 세 가지, 나중에 확통으로 가면 나오는 중복 순열에서도 기본적인 놈, 중복 조합에서도 기본적인 놈. 그러니까 합과 곱은 완전 기본 상식이라 중학교 거라서 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순열을 배울 때도 여사건 쓰지 말자. 요 말이 적어도를 포함하는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를 포함하는 순열의 수. 조합에서도 적어도를 포함하는 조합의 수. 확통으로 가면 이제 여사건 본격적으로 써요.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하는 이라고 해야 되나? 여사건의 순열의 수, 중복 순열의 수, 여사건의 중복 조합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알려줘요. 계속 쓰인다는 얘기지. 그때마다 똑같이 푸시면 돼. 전체에서 반대.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경우의 수예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개념 설명 이게 다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풀어줘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유형들이 이렇게 푸세요가 정해진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그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하러 가야 돼요. 쭉 가보자. 그때 경우의 수에서 너네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수형도. 약수의 개수부터 할까? 약수의 개수.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약수의 총합. 요 유형. 두 번째로는 이제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쌤에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정성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지불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 두 개 구분하는 거. 네 번째,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저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실제 경우의 수보다는 순열조합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할 거고, 경우의 수 안에서는 요 네 가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놓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또 있어. 뭐 최단 경로의 수 하면서, 최단 경로가 아니라 그냥 경로의 수 하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녀석들은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거라서 오늘 경우의 수에서는 요 네 개만 하고 바로 순열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때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이야. 너네 이미 안다 그랬지. 자, 가보자. 24라는 수가 있어.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뭐 해야 돼? 24를 소인수분해합니다. 자, 2의 3승, 3의 1승. 약수의 개수 몇 개야? 8개. 어떻게 해요? 지수에 1 더하죠. 지수에 1 더하죠. 그래서 8개입니다. 자, 질문을 바꿔볼까? 왜 1씩 더해? 왜 2의 3승이 나오면 지수에 1을 더해서 4개, 3이 나오면, 3의 1승이 나오면 그 지수에 1 더해서 2개, 그리고 2개를 왜 곱해? 왜 저게 만들어진지는 알고 쓰고 있었나? 중딩 때? 아마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쓰고 있었을걸?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 왜 4개, 2개고 곱해서 8개일까? 곱하는 걸 보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3개, 여기는 왜 4개야? 결국 약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24는 2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약수는 2를 하나 가져도 되고 2개 가져도 되고 3개 가져도 되지만 2를 안 가져도 되지. 그 안 가진다 때문에 경우의 수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3도 마찬가지야. 3이 하나가 있어. 3이 하나가 있으니까 3을 약수는 안 가져간다 하나, 가져간다 하나 해서 2가지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 문제를 바꿔볼까? 자, 24 말고 뭐 해보자. 72였나 그게? 72 가보자. 소인수분 해봐.
2의 샴승 3의 제곱. 자, 약수의 개수 갑니다. 몇 개예요? 4개, 3개, 12개. 이제 왠지 알겠지? 알았죠? 자, 약수의 총합하기 전에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방법의 수 중에 지불 금액의 수, 아니야, 방법의 수를 먼저 좀 해볼게. 자, 갑니다. 어떤 문제, 어떤 예시로 갈 거냐면 1,000원짜리가 있어. 아니야, 단위가 5,000원짜리 가자. 5,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있어요. 자, 5,000원짜리는 하나 있어요. 1,000원짜리는 3개가 있고요. 500원짜리도 3개가 있다고 해보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세요. 1번, 방법의 수.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지불 방법의 수는 뭐야? 말 그대로 5,000원짜리 낼래 말래? 1,000원짜리 낼래? 안 낼래? 그 낼래 중에는 1개 낼래? 2개 낼래? 3개 낼래? 똑같은 거 알겠어? 약수의 개수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5,000원짜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1,000원짜리는요, 3개가 있으니까 4가지 방법이 있고, 500원짜리가 있으니까, 50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4가지 방법이 돼서 얼마야? 32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즉, 순서가 바뀌었지. 이거 좀 바꾸자.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에서 방법의 수는 뭐처럼 풀면 된다? 마치 약수의 개수처럼 풀면 돼. 알았죠?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가 달라. 문제를 잘 보면 알 거야. 문제를 보면 항상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뭐 있겠어?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가 있겠지. 그래서 그 하나는 제외하는 걸 답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1예요. 그게 약수의 개수와 좀 다른 점. 알았니? 소주 여기까지 이해됐어? 지혜 알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약수의 총합으로 가보자. 자, 약수의 총합은 다들 좀 필기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지금은 잠깐 펜 내려놓고 봐줄래요? 자, 약수의 총합 구하기로 갑니다. 결론은 내가 빨간색으로 써줄게.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그냥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기본 세팅이라고만 생각해줘봐. 자, 일단 70의 약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 2 써, 안 써? 안 쓰죠? 그래서 수원을 배운 사람들은 0승으로 출발하시면 되고,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1. 그리고 3도 안 쓰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2는 고정을 시켜놓고 3을 고정하자. 3은 고정을 시켜놓고 2를 하나씩 늘려갈 수 있겠죠. 맞죠? 이게 약수들 일단 4개, 3 안 쓴 거. 근데 또 뭐 있어? 3을 하나씩 쓸 수 있지. 또 3을 2번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게 약수의 총합 아니겠냐? 맞죠? 그럼 이 녀석들 이제 어떻게 더할래? 를 생각해보면 잘 봐. 위에 거 쭈루루루루루룩, 밑에 거 쭈루루루루루룩, 그 다음 거 쭈루루루루룩. 전부 다 뭐 가지고 있어? 1, 2, 4, 8, 1, 2, 4, 8, 1, 2, 4, 8. 얘네들을 1로 묶었다 치면 1, 2, 4, 8의 합의 곱하기 1이야. 얘네들은 1, 2, 4, 8의 합의 곱하기 3이고, 얘네들은 1, 2, 4, 8의 곱하기 3의 제곱이겠지. 그럼 얘도 1, 2, 4, 8, 얘도 1, 2, 4, 8, 얘도 1, 2, 4, 8의 합을 인수로 가지고 있네. 뭐 할 수 있겠어? 묶을 수 있겠죠. 아이, 괜히 4, 8로 썼다. 그럼 묶어주면 얘는 곱하기 1배, 얘는 곱하기 3배, 얘는 곱하기 3의 제곱배. 끝났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7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먼저 소인수분해 합니다. 그때 2가 3개까지 가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먼저 2만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는 놈들의 합을 구해요. 거기다가 3도 마찬가지 없는 것부터 하나, 2개까지 늘려주세요.
그 녀석들을 곱한 게 답입니다. 할 수 있겠어? 요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외워두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아까 24였지? 24의 약수의 개수와 24의 약수의 총합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만들기 딱 좋죠? 그럼 약수의 개수 할 때 뭐해? 소인수분해 미리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 A는 얼마다? 4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구하기라고 할 때는 뭐 하면 돼? 저 소인수분해 된 거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의 1승까지.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어?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 알았음? 아마 센 애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잘 정리해 두세요. 정석에는 아마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세요. 포스트잇 같은 거 써가지고. 알았죠? 그거 하고 나면 요 방법의 수로 갈게요. 뭐래? 금액의 수. 자, 기기. 자, 지불 금액의 수. 얘들아,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다른 건 알겠어? 지금 여기서 문제는 어디? 500원짜리야. 500원짜리가 3개나 있다 보니까 500원짜리 2개를 내도 얼마야? 1000원이죠. 1000원짜리 하나를 내도 얼마야? 1000원이죠. 분명히 내가 경우의 수는 구별되는 가지수라 그랬어. 금액이 구분돼? 구별 안 되죠. 즉 500원짜리 2개를 내는 1000원과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1000원은 같은 것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원래 요 밑에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위에다 쓸게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두 줄쯤 써야겠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금액이 중복될 경우라고 합니다. (5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하나 중복되잖아. 그때는 낮은 단위로 환산 후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복되는 곳이 어디야? 5,000원짜리랑 1,000원 중복되니? 1,0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5,0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죠. 여기는 중복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500원짜리랑 1,000원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중복되는 그곳에서는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서 결국은 5,000원짜리가 하나고 1,000원짜리 3장은 3,000원, 500원짜리 6개 역할을 하죠. 그렇지! 500원짜리 9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다? 2 곱하기 10으로 가져요. 알았죠? 물론 영어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답은 19가 돼요. 만약에 5,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 1,000원짜리가 6개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5,000원짜리는 1,000원으로 환산했는데 1,000원은 또 500원 다 환산하니까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냥 500원짜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알았음?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 구분할 수 있겠니? 알았죠? 이응? 여보세요? 됐지요? 풀어볼까? 나 누구랑 얘기하니? 너 인강 듣니? 이해됐지, 서윤아? 고마워. 수영 들어가자. 수영도는요? 다들 이해됐어? 너네 인형이야? 이 마스크가 아니라 테이프냐? 입을 붙였어? 아니지. 자, 수영도는요, 뭐냐면 숫자가 무슨 숫자야? 창원아? 물수. 아, 물수. 숫자는 다 물수지, 그치? 수열도 물수니까, 그치? 출혈? 수영도의 숫자는요, 나무 숫자입니다. 형은 형태겠지. 나무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경우의 수를 그려주는데 언제? 얘는
앞 시행의 결과에 따라, 즉 앞 사건에 따라 뒷 시행의 사건, 사건이라고 할까? 사건이라 하자. 앞 사건의 결과에 따라 뒷 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예시 문제를 기억을 하세요. 대표적인 예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 자신의 모자 X. 이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 ABCD가 있어요. 전부 다 모자를 쓰고 왔어. 모자를 벗어뒀다가 다시 모자를 하나씩 주워서 씁니다. 그때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만들기는 되게 쉽겠지.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답지를 채점을 한다. 각자 채점을 한다. 그때 자신의 답안지는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 또 시험을 치러 갔어. 학생 4명이 수험표를 마지막에 챙겨갑니다. 자신의 수험표를 챙겨가지 않는 경우의 수. 다 똑같은 문제야. 근데 거기서 또 활용하기도 되게 좋지. 4사람 중 1명만, 그걸 A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명만 자신의 모자를 쓰며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 좀 더 어렵게 만들면 A는 B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 3사람은 자신의 모자를 챙겨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들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 어쨌든 풀 때 잘 봐. A, B, C, D가 각자의 모자를 스몰 A, B, C, D라고 해볼게.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데 A가 쓸 수 있는 모자의 경우의 수는, 모자의 수는 몇 개야? 3가지죠. 그럼 B는 몇 개야? 모른다가 답입니다. 왜요? A가 B의 모자를 가져갔다면 남은 모자는 A, C, D. B는 3가지 아무거나 써도 되지. 근데 A가 C의 모자를 가져갔다면 남은 모자는 A, B, D. B는 B 거 못 가져가니까 2개밖에 안 돼. 얘가 뭘 가져갔냐에 따라 얘가 달라져.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이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말한 그 상황이지. 얘의 결과가 뭐냐에 따라 얘의 경우의 수가 3가지냐 2가지냐가 달라져. 그때 뭐 한다? 우리는 수형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A의 밑에다가 뭐 B를 가져갔을 때, C를 가져갔을 때, D를 가져갔을 때라고 써줘요. 그럼 남은 모자 A, C, D, B는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지. 근데 C 걸 가져갔다. 남은 모자 A, B, D. 얘는 A, D만 가능합니다. 남은 모자 A, B, C. 얘는 C, D만, 뭐래? A, C만 가능해요. 됐나요? 그러면 A가 B 거, B가 A 거. 남은 모자 C, D. C, D는요, 반드시 D, C 순서여야 되죠. 하나하나 노가다로 찾는 거야. 그걸 있어 보이게 수용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B, C, 남은 모자 A, D. D, A만 됩니다. B, D, 남은 모자 A, C. A, C만 됩니다. 가자. C, A, 남은 모자 B, D. D, B만 되죠. C, D 가져갔다. 남은 모자 A, B. C, D가 A, B 걸 가져간다. A, B, B, A. 다음 얘도 D, A, 남은 모자 B, C. B, C만 가능한데요. C, D, 남은 모자 A, B. A, B, B, A 가능합니다. 몇 가지? 9가지의 경우의 수.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쉽죠? 되게 쉬워 보이죠? 착각이죠? 자,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문제는 외워두세요. 어떻게 외워두냐면, 뭘 외워두냐면 2명이서 만드는 수형도의 경우에서 1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서로 교환. 3명이서 가져가면요. 해보면 알 거예요. 2가지밖에 안 되고요. 4명은 방금 했죠? 9가지 나옵니다. 하나만 더 외워두세요. 뭐요? 5명이요. 이거는 못 만들어. 외워도 44가지나 나옵니다. 알았죠? 반드시 외워두세요. 외워서 풀게 하는 학교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알았음?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은 1가지, 3명은 2가지,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 알았죠?
그러면 문제 풀어볼래? 간다. A, B, C, D 5명이 있어. 1번. 모자 쓸 거야 다. 1번. A는 자신의 모자. 나머지는 자신의 모자 안 가져감. 2번. 한 명만 자신의 모자. 나머지는 자신의 모자가 아닌 거 가져감. 3개 다 푸세요. 3번. A는 B의 모자.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자신의 모자 안 가져감. 자, 다 풀어. 예, 3번은 아닌 것 같다. A는 자신의 모자. B는 C 거. 나머지는 자신의 모자 아님. 자, 풀어보세요. 보이지?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는 자신의 모자를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B, C, D, B, C, D, E가 자신의 모자를 안 가져가는, 그냥 뭐야? 4명이 안 가져가는 방법의 수 아니야? 맞죠? 9가지가 답입니다. 근데 얘는 뭐야? 한 명만 자신의 모자. 그게 누구야? 5명 중 1명 골라야지. 그래서 근데 나머지 자신의 모자 안 가져간다? 답은 45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3번 풀기 시작해야지 라고 한 거야. 그럼 이번엔 뭐 하면 돼? A 자신의 모자 가져간 거 이거는 내가 지금 사람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면 줄이려고 한 것밖에 없어서 얘는 그냥 1. 맞죠? 그리고 B는 C 거, 나머지는 자신의 모자 안 가져가. 그럼 뭐 하면 돼, 이거는? 이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지? 다 썼지? 그럼 나머지는 B, C, C, D, E를 가지고 수형들을 그려가면 됩니다. 근데 B는 무조건 고정이지. 누구 거? C 거. 사실 안 해도 돼. 대신 남은 모자만 뭐뭐뭐뭐? B, D, E가 남았다고 생각해.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이제 얘도 1. 이제 얘만 고민하려고 가는 거야. 가자. C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B, D, E. 그 다음에 남은 모자 D, E. 그럼 뭐야? 1E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D 거 가져갔어. 남은 모자 B, E. 무조건 2B밖에 없죠. E 거 가져갔어. 남은 모자 BD. 무조건 BD밖에 없죠. 뭐야? 3가지네. 답은 3가지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끝났어요. 됐냐? 끝.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할게요. 그럼 이제 뭐 남았냐면 괜히 가져갔다. 그래. 색칠하는 경우의 수 남았어요.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죠?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어. 하나는 되게 쉬워요. 맨날 쉽대. 이거. 찍찍찍찍. 2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빼고. 자, 근데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공간이 5개죠. 각 구역에 한 가지 색깔만 색칠할 수 있습니다. 빨간 거 칠하고 파란 거 칠해서 보라색이요. 이런 거 없어. 알았죠? 한 구역에 한 가지 색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5가지 색을 이용해요. 이때 한 번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야? 그냥 5, 4, 3, 1 하면 되지. 맞지? 근데 중복 사용 가능해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인접하는 영역은 빨강 칠하면 안 돼. 빨강 칠하면 안 돼. 같은 구역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방법의 수를 갈 때, 자, 얘는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기본적인 약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수연아, 누구부터 칠해야 돼? 기억나? 반드시 A부터 칠해주세요. 왜요? 제일 크니까요가 아니라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했으니까. A는 4개의 영역과 인접해 있죠. 근데 C는 3개만 인접했거든. D도 3개만 인접했고 B나 E는 2개밖에 인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장 많이 인접한 누구부터? A부터 칠해준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때도 많이 인접한 것부터 칠해주면 더 땡큐기는 한데 뭐 굳이. 그래서 A부터 반드시 칠합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5. 그럼 하나 칠했고. 그럼 그놈을 제외한 거 가지고 나머지 인접한 영역을 칠해줘야 되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잘 봐. C를 칠해 볼 거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로 줄어들어요. D는요? 3이 아니라 2가 아니라 3이 돼야 돼요. 왜요? 지금 D를 칠하기 전에는 누구누구 칠해놨어? A, B, C만 칠해놨어. 그때 A와 인접했잖아. B와 인접했잖아. E는 아직 안 칠했거든. 내가 C. E는 아직 안 칠했거든. 그럼 칠한 녀석 중에 A, C와 인접해 있잖아. A에 칠한 색깔 하나 피해줘야 되지. C에 칠한 색깔 피해줘야 되지. 근데 B에 칠한 색깔은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다시 3가지, E도 3가지. 5, 4, 3, 3, 3 곱해서 답은 18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죠? 소중히 알겠지?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야? 자, 4가지 색이 있어요. 중복이 가능합니다. 단,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구분을 해줘야 된대요. 자, 그럼 몇 가지가 될까요? 시간 딱 30초 줄 테니까 풀어봐. 몇 분 남았냐? 15분? 오케이.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잘라야겠다. 자, 어쨌든 이거 가보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뭐라고요? 바로 올려줘야 된다고? 아하, 바로 올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늦어질 겁니다. 평소보다. 편집하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하지. 웃지 마! 그거 되게 좋아하네. 자, 얘는 뭐가 문제일까? A부터 칠하면 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그놈의 인접한 B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맞죠? 맞죠? 자, 여기서부터 쓰지 말아봐.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B랑만 인접했으니까 3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생겼어? B를 칠한다고 쳐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가지가 아니죠. 모르죠. 왜? A, C가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A, C가 다른 색일 수도 있고. 즉, C에 뭘 칠했니?의 결과에 따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르겠지. 맞아? 맞아? 방금 C 칠할 때 뭐라 그랬어? B랑만 다르면 된다 했잖아. A랑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C부터 뭘 해야 돼? 수영도를 그리러 가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자, 구분한다. 어떻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A와 같은 색인지 A와 다른 색인지로 구분을 할 거야. 자, 그때 지혜야, 한번 얘기해봐. A와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어. 몇 가지 수가 들어가? 4가지가 아니라 1가지입니다. 보통 처음 한 애들이 이걸 4가지로 많이 대답하지. 왜요? 이게 4니까 4죠. 아니죠. 그 말은 A에 4가지를 칠하고 C에 4가지를 칠한다는 얘기는 얘기 빨간색 칠했는데 얘는 노란색 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A에 이미 뭔가를 칠했기 때문에 그 색깔 하나 칠할 수 있어요 라고 해야지. 알았죠? 같은 수를 쓰세요가 아닙니다. 같은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와 다른 색을 칠할 거예요 라고 하면 뭐야? A랑 다르다는 내가 잡은 약속이고 문제의 약속에서 B랑도 달라야 되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아까 3이었던 거야. 그걸 뜯어준 거야. 알았나요? 그러고 나서 각각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A와 똑같은 색이네. 야, A, C가 똑같은 색이네. D는 3가지.
AC가 다른 색이네? D는 두 가지. 그래서 요렇게 곱한 36 하나. 요렇게 곱한 얼마야? 48 하나. 그 둘이 더해서 84가 답이에요. 어때요? 정말 쉽죠? 배고프다고? 뭐요? 어때요? 정말 쉽죠? 내 유행어요. 그걸 이제 물어본다고? 내가 그 얘기 안 해줬어?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 안 해줬어? 이게 뭔지? 밥 아저씨 아니에요. 밥 아저씨가 왜 나와요? 나 참. 밥 아저씨는 참 쉽죠? 이거고요. 물론 뺏긴 거는 맞아.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BJ 하던 시절이 있다고 했잖아. 이거 영상 끊어. 아이온 방송하면서 이제 그래도 나름. 그때 당시는 지갑 워리어는 아니었거든. 대학생이었으니까 나도.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이온이라는 게임에 쳐부은 돈만 해도 한 2,500만 원 정도 낼 거야. 근데 이제 상위 클래스가 아니야. 모바일 게임, 요즘 하는 모바일 게임은 한 1,000만 원만 써도 엄청 돈을 많이 쓴 건데 그때 당시 아이온은 막 억 단위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템이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그래도 상타 치고 컨이 괜찮다 보니 혼자서 막 8명 죽이고 10명 죽이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별풍선 쏴주고 이랬었거든. 그 시절이죠. 요즘처럼 캠 방송은 안 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는 캠을 항상 어디를 비추는 게 유행이었냐면 손, 키보드, 내 컨트롤 보라고. 현란하다. 키보드를 항상 보여놓고 마우스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항상 보여놨었지. 핵 아니고요. 제 컨트롤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약간. 어쨌든 뭐 얘기하다 말았냐? 갑자기 어때요? 정말 쉽죠 때문이구나.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경우의 수입니다. 알았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뭔지 간단하게 배경만 얘기해놓고 마칠게요.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는 한 방에 진행할 거예요. 같이 진행해버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반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끝이야.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숙제 풀이하면서 뭐 몇 가지 테스트만 보고 마무리 지을 거고 그 다음 주는 3월 시간표로 넘어갑니다. 알죠? 3월 1일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수요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고. 자, 어쨌든 순열과 조합으로 가는데 자, 순열과 조합이 왜 등장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뭐냐면 제일 쉬운 예시 하나로만 갈게. 결국 1, 2, 3, 4 숫자 카드가 있지. 첫 번째 예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4가지. 자, 지금까지 구하고 있는 이런 경우의 수들은 전부 다 뭐야? 숫자 카드 4개 중에 몇 개 뽑기? 1개 뽑기지. 여기 들어오는 건 뭐야? 숫자 카드 남아있는 숫자 카드 3개 중 1개 뽑기지. 남아있는 숫자 카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그 중에 몇 개 뽑기? 하나 뽑기잖아. 미쳤나봐. 2개 중 하나 뽑기니까 2가지죠. 맞죠? 그거를 곱해왔었어. 그래서 답은 24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궁금하지 않아? 한 방에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과 조합은요, 똑같이 경우의 수야. 근데 서로 이 순열까지만 써놓든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제 한 개만 뽑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 개 뽑는 게 메인이 아니라 n개 중 r개를 동시에 뽑는 거예요.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조합도, 확통에서 나오는 중복순열도, 확통에서 나오는 중복조합도 전부 다 여러 개 중에 여러 개를 동시에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2개 구분을 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배워봤어? 순열이 뭐야? 기억나? 순서 입계 또는 뽑아서 나열이라고 배웠던 거지. 얘는 순열,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예요. 얘는요,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분필이 4가지가 있어. 여기서 2개를 골라봐 라고 했을 때 서윤이한테 뭐 골라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흰색, 빨간색 2개를 가져간다 치자. 순열은 얘가 먼저 빨간색을 가져가고 흰색을 2번째로 가져간 경우랑
흰색을 가져가고 빨간색을 가져간 경우를 다른 경우의 수 취급을 하는 게 순열이고요. 근데 결국은 서윤이가 가져간 게 뭐야? 흰색, 빨간색이잖아. 그 순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가져갔는지 그냥 하나로만 계산해버리는 게 바로 조합이에요. 그러면 순열과 조합은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이것까지는 설명하고 마칠 거야. 순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 흰색, 빨간색 가져간다. 조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둘의 차이는 뭐다? 흰색, 빨간색에 숫자 부여하는 거. 흰색, 빨간색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순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순열이거든. 그래서 결론, 우리는 조합을 구하고 싶으면 먼저 순서 있게 뽑은 다음에 그 녀석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나눠서 없애버리세요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순열의 기호는 뭐였지? 기억나? NPR이죠. NPR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조합은 NCR로 표현을 하는데 두 번째로 배우는 조합은 결국은 뭐다? 순열의 수에서 요거는 지금은 비워놓을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나눠버리면 돼요. 자, 그 나누기의 역할이 뭐다? 순서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세요. 저것도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려는 순열과 조합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거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뽑기만 해봤거든. 10개 중에 하나 뽑기는 10이고 7개 중에 하나 뽑기는 7이잖아. 근데 이제는 7개 중에 뭐 3개를 동시에 뽑아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반에서 대표 2명을 동시에 뽑는 게 1명 뽑고 1명 뽑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 전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숙제로 풀어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석은 경우의 수 따로, 순열 따로, 조합 따로라서 경우의 수 29단원 풀어오시면 되고요. 때는 내가 이제 그 범위에 맞게 번호 써줄 테니까 경우의 수가 유형이 조금 몇 개 될 거야. 그거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봐요.